자, 이미지 생성 AI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그림이나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데, 나 그림 그리는 기술이 너무 없어. 사진 너무 못 찍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인이나 친한 친구 중에 그림을 진짜 잘 그리는 친구 한 명 있는 거예요. 걔는 사진 같은 느낌으로 막 그려내고, 막 추상화, 막 하여튼 뭐 말만 하면 다 그려. 뭐 애니메이션부터 못하는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난 이 그림 하나만 그려줄래? 그럼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그래, 뭐 그려줄 거, 뭐 그려달라고? 뭐? 어떤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생성의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그려나가는 프롬프트를 짤 때는 제일 먼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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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어야 돼, 뭐? 뭘 그릴 건가? 어떤 걸 그릴 건가? 자, 근데 요거는 생성형 AI에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대화형 모델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내가 이 대화형 모델을 통해서 뭘 얻고 싶은지, 어떤 걸 얻고 싶은지가 제일 첫 번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이미지 생성 AI는 인공지능 모델이 텍스트로 된 설명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주로 확산 모델이라고 하는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백지 상태에서 노이즈를 쫙 뿌려놓고 필요 없는 노이즈를 덜어내면서 뭔가 모양을 다듬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 이미지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저는 이미지 FX를 가지고 수업을 어제 했죠. 저는 다른 거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미지 FX를 쓴 이유는 무료 무제한이니까. 무료 무제한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글이 통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한국 사람을 잘 표현해줘요. 한국 사람을.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이렇게 해봤는데, 다른 생성형 모델에서도 한국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긴 뽑아주는데,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인 느낌.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어제 우리가 테스트 해봤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뽑아달라 하니까 미묘하게 그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제가 계속 여러분한테 강조하지만, 결국은 1등은 구글이 할 거다. 구글이. 우리가 생성형 AI들은 결국은 뭔가 하면, 자본력과 데이터의 싸움이야. 자본력과 데이터의 싸움. 그런데, 구글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일단 자본력. 구글이 갖고 있는 자본력은 웬만한 국가기관의 자본력보다 더 강하죠. 그리고 데이터. 구글 있잖아요. 구글 크롬. 유튜브.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데이터들을 모두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에요. 자, 그래서 잠깐 보면 이미지 FX는 개발 배경이 이미지 FX는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쌓아온 방대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개발된 도구. 그리고 특히 구글의 고급 이미지 생성 모델인 이마젠, 우리가 보통 이메이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마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마젠이라고 불러요. 현재는 이마진 3까지 업그레이드됨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글은 제미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면서 텍스트 이해 능력을 키워왔고, 자, 텍스트 이해 능력을 키워왔다는 건 뭐예요? 자연어를 해석을 해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이미지 생성에 접목하여 사용자들이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고품질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글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거 해봤죠. 파맞기. 대박이잖아요. 나연씨, 파맞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파맞기. 파맞기에 있는 머리. 그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일반적인 대화잖아요. 말이잖아요, 말. 근데 그거를 어제 보니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파맞기에 있는 머리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정말 진한 파마가 아니고 펌이 아니고 약간 그죠? 약간 풀린 듯 만 듯한 이런 파마였죠. 약간 그런 느낌의 머리를 어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글의 강점이에요. 구글의 강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구글로 대통합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좀 구글 같은 기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카카오도 지금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막 변혁을 예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업 생태계가 막 흔들려요. 생성형 AI가 더 AI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렇고 주요 특징은 이미지 FX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어제 우리 봐서 알지만 정말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다른 그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 툴들은 보면 좀 복잡해요. 이것저것 옵션도 많고 물론 그 옵션들이 디테일하게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처음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엄청난 제한 사항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이미지 FX로 작업하는 걸 권장하고 그런데 더 강력한 게 생겨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미지 FX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미지는 잘 뽑아주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뭐가 생겼어요? 어제 우리 잠깐 경험해봤죠. 바로 나노 바나나. 나노 바나나도 구글이에요, 구글. 이미지 FX도 구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테스트를 해보면 나노 바나나 자체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 나노 바나나 자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니까 뭔가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조합은 이미지 FX에서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걸 나노 바나나로 가지고 와서 수정 편집을 하는 걸 권장. 조금 더 해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 그래서 이미지 FX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익스프레시브 칩스라는 드롭다운 메뉴를 제공하여 프롬프트 작성을 돕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복잡한 프롬프트 없이도 쉽게 다양한 스타일과 효과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AI 테스트 키친의 일부로 처음 공개되었으며 뭐 그래요. 자, 이거 말고도 하나를 원래는 제가 더 했었어요. 핑루멘이라는 거. 그런데 이 핑루멘이 중국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중국에서 만드는 AI 그 이미지 생성 회사인데 처음에 얘네들이 자기들이 만들 때는 개발자 조그만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뭐 막 이렇게 막 했었어요. 지금 뭐 몇 번 하고 나면 뭐라 그러죠? 뭐 유료 플랜을 쓰게끔 유도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핑루멘을 안 쓰고 그냥 거의 저는 이미지 FX로 다 작업해요. 이미지 FX로 작업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에 한번 살짝 보여드렸겠지만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 테스트용으로 돌리고 있는 컨텐츠들이 몇 개 있죠. 거기에 있는 이미지들은 다 이미지 FX로 만든 거예요. 이미지 FX로 만든 거였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전에부터 제가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때는 나노 바나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이미지를 수정 편집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미지 FX에서 만든 거를 포토샵이나 다른 툴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는 편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노 바나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오전에 지금 여러분하고 진도가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여러분하고 비슷하긴 한데 어제 나노 바나나는 경험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이제 오전 수업하는 팀들이 오늘 오전에 나노 바나나를 경험했는데 나중에 그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 합성한 거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만큼 나노 바나나를 활용하면 그 폭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오전에 수업 시간에 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김정은이랑 이재명 대통령. 이거, 이거 우리가 AI로 만든 거라고 안 하고, 뿌리면, 진짠가? 그죠?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조만간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도 제가 다 넣으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나중에 제가 이거 조금 더 해보라고 할 거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나는 안 넣고 남의 것만 보고 그러면 좀 찝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하다가 보면 야 요걸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네. 특히 프롬프트는 더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노 바나나는 정식으로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활용을 많이 못 해본 거예요. 저도 여러분하고 같이 수업하면서 활용해보고
그리고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풀어내는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간혹 이렇게 던져줄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거기서 또다시 레퍼런스를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볼래요?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작업하신 분 실제 어머님이거든요, 어머님. 어머님인데 과감하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양해를 구하고 작업해서 올린 거예요. 이게 어머님 본래 사진이에요. 요거를 요렇게 만들었어요. 요것만으로도 대단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있죠?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더래.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더래. 자, 보세요.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이제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막 여러분들 막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은 뭐예요? 시작은 이미지 FX죠. 왜? 나노 바나나 자체에서도 이런 그림들을 뽑아낼 수 있긴 한데 나중에 해보시면 약간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나요. 근데 이미지 FX를 뽑으면 훨씬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나노 바나나에서 수정하고 보정하고 다듬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볼까요?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조합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게 원래 처음이에요. 1차. 세 명이서 캠핑 가서 고기 구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콜라보다 소주가 낫는데 이랬어요. 이거 이제 보고 처음에. 중요한 건 뭘 봐야 되느냐면, 이미지의 일관성. 다른 것들은 안 바뀌었잖아요. 이미지 생성 AI로 뽑아보면, 작업해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GPT, T가 있다고, T. 변형해서 뭔가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생성 AI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앞전에 이거 나노 바나나 이전에도 뭐 그 유료급 플랜에서 유료 플랜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미묘하게 다 틀려요. 근데 나노 바나나로 하니까 와 진짜 제가 이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다른 건 그대로잖아요. 근데 정말로 사람하고 이런 거 다 그대로인데 보시다시피 이것만 바꾼 거예요. 대단하죠? 자, 요거는 조금,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요 남자 한 개 만들고, 이미지 FX에서, 그 다음에 병원 원장실 내부 이렇게 만들어달라 만들고, 요거 두 개를 합성을 했어요. 원래는, 이제 내가 보니까, 요 분이, 여기에 앉아서 진문을 보는 그림을 원했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얘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수정을 한 거죠. 의자를 새로 만들지 말고, 여기 없는 의자가 생겼잖아요. 생겨서 여기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를 새로 만들지 말고 이렇게. 진짜 대박이에요. 나중에 우리 이런 거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여러분 깜짝 놀래요. 참고로 이 작업하신 분이 50대예요, 50대. 50대인데 자, 이 아로마 오일 그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제 수업 지금 오전에 듣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도테라라고 하는 아로마 오일을 무슨 그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요 사진 보세요. 요 사진 이거 두 개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플러스해요. 그게 뭐냐면 지인들 사진이래요. 지인들끼리 놀러 가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걸로 이거 만든 거예요. 본인이 하고도 본인도 놀랐어요. 아니 그 오전에 수업하시는 분이 본인이 하고 본인이 놀랐어. 대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로마 오일을 수업하는 거를 이미지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프롬프트를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글의 무서운 점이에요. 아까 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 어떻게 앉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을 수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같은 동작을 취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분은 직접 수업도 진행하시는 분이니까. 아로마 수업할 때 이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진짜 이렇게 한대요. 대박이죠? 이 표정들이나 이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거, 시선 처리된 거 이런 거 보세요.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시면 옷차림을 보세요. 그대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 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것까지 똑같죠. 그리고 여기 보면 원래는 테이블이 이렇게밖에 없었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내가 한국인지 알아봐. 아, 한국인들 턱. 옷차림이, 하나님, 세네 계절의 옷차림이 다 있죠. 너무 대단해요. 이 세 명, 5살 때로 돌아가서, 가운데 안경 낀 사람이 이재명이었죠. 여기 보면. 그리고, 에이펙. 근데 이거는 조금 확대해보면 얼굴이 조금 틀려지긴 했어요, 이렇게. 하여튼,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로 들어왔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잘 뽑아내야 돼요. 원본,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디자인 작업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원본 이미지가 좋아야, 원본 소스가 좋아야,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미지 FX의 특화 스타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적인 이미지. 실제 사진 같은 이미지를 잘 뽑아요. 다른 친구들, 다른 이미지 생성 AI들도 하기는 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더 뛰어난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유료 플랜, 무료 플랜이라는 어떤 경계를 허물고 본다라고 하면, 정말 이미지 FX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섬세하고 고퀄리티의 품질, 디테일이 살아있는 고해상도 이미지. 그리고 조명, 색감 등 분위기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AI가 매우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다. 보시면 그림자 처리라든지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디테일까지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쓰지는 않을 거지만 픽루멘 같은 경우는 약간 사실적인 사진 이미지보다는 게임 캐릭터 같은 느낌? 그런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미지 FX는 최고의 품질과 사실적인 표현을 중심으로 한 장의 완벽한 그림을 만드는 데 탁월하다. 그리고 픽루멘은 다양한 스타일의 많은 그림을 만들고 편집하는 데 자유로움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미지 FX와 나노 바나나의 조합이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더 좋은 것들이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나노 바나나를 씹어 먹는다 이러면서 나온 게 있어요. 시드림이라고 있어요. 시드림. 그게 중국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직 써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시드림이 나노 바나나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편집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와, AI 수업 나 괜히 했나? 하루가 다르게 자료를 바꿔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디자인 수업이나 마케팅, 예전에 마케팅 수업은 한 번 만들면 몇 년 써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놓고 돌아서면 수정을 해야 될 판이니 어떻는지 알겠죠,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혹시 쌤 유튜브에 보니까 벌써 바뀌었던데요 하는 거 있어도 그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하루가 틀려져요. 지금 이렇게 하고 돌아서 나중에 제가 유튜브 들어가 보면 제가 했던 이야기가 이미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 열어주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아까 테스트 한다고 만들었는 거예요. 원래 우리 같이 오전 수업하면서 만든 거예요. 원래 이 사진이에요. 20대 한국인 뽑아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옆모습,
뒷모습, 다시 앞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한 바퀴를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돌려서 다시 앞모습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보세요. 스타일을 파머 스타일로. 자, 그리고 보세요. 남친룩 하니까 남친룩이란 말을 알아들어요. 남친룩이란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구글이 무서운 거예요. 옷차림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안경.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고 안경만 끼워진 거예요. 아이돌. 무대. 자, 그리고 여자 사진을 하나 올리고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걸로 만들어요. 이미지 합성이죠, 이게.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를 던져주고, 보이시나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니까 여러분, 보이는 거, 들리는 것만 믿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에는 눈으로 본 것만 믿으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눈으로 본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자, 구글 크롬 열어보세요. 구글 크롬. 구글 크롬 열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위쪽에 우측 상단에서 프로필이 여러분 건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프로필. 그래서 혹시 프로필이 여러분 게 아니면 여러분 프로필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 검색창에다가 이미지 FX라고 넣어보세요. 자, 이미지 FX 보면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생겼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면 이미지 FX 사용할 때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제 해봤는 사람이니까. 아이가 돼. X 닫아버리시고. 네. 됐죠? 요거 보니까 맞던가요? 아이콘? 네, 맞아요. 시야식 찾았어? 해. 기다릴게.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녹음 깼죠? 자,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컨텐츠 작업하려고 하면 무조건 구글 계정이랑 이런 것들 여러분들 따로 관리를 하세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되면 막 구글 계정 내가 만들어 놓고 못 찾아요. 아이디도 없어지고 비밀번호도 막 없어지고.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제가 알려드리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으로 만들어 놓은 구글 계정은 찾을 수 있죠. 제가 지금 알려드렸나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폰으로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갔죠? 유튜브 홈 화면에서 우측 하단을 보세요. 우측 하단에 보면 프로필 아이콘이 있죠? 프로필 아이콘. 우측 하단, 여러분, 유튜브 홈 화면에서. 앱 말고 그냥. 유튜브 앱 실행시키면 되죠, 이렇게. 네, 페이지. 그렇죠, 여기 우측 하단에.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에 열시면 톱니바퀴 있죠, 설정. 그리고 가운데 보면, 위쪽에 보면 계정 전환이라고 있죠.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폰으로 여러분이 개설한 계정은 다 떠요. 보시면. 그러면 간혹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계정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보면 막 테스트 한다고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보세요. 수업 한 번 할 때마다 계정 하나가 만들어져.
이제는 얘네들이 계정 인정을 안 내줘요. 전화번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는 줄 알아요? 그 통신사에 보면 투넘버 서비스 있잖아요. 투넘버 서비스로 해서 계정을 만들어 놓고는 투넘버 한 달만 쓰고 없애버리잖아요. 그럼 못 찾아, 계정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수업 때문에 일부러 만들어 놨다가 없어진 계정들.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폰으로 현재 만들고 그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뜨니까 그거를 메모장 같은 데 하나 받아 놓으세요. 받아 놓으세요. 안 그러면 몰라요. 구글 계정 몇 개인 줄 아세요, 혹시? 그 하나밖에 안 떠요. 근데요. 로그인을 안 해요. 로그인 안 되어 있어요, 유튜브에? 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알림이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안 해놨는데. 아, 그러네. 네, 잘 안. 나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억 안 나. 나중에 로그인해서 한번 보세요. 기억나는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형 AI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가 나 아는 지인한테 나 대신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프롬프트를 짜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거랑 비슷한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수업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프롬프트 하나만, 키워드 하나만 딱 넣었는데 진짜 이쁜 게 나오거나 진짜 예쁜 게 나오거나 아니면 진짜 하여튼 잘 나온 거예요. 뭔가 되게 잘 나왔어. 그런데 그거는 잘 나온 거일 뿐이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프롬프트를 잘 쓴다는 거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거를 얼마나 잘 구현해내느냐,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어떻게 잘 뽑아내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그림의 핵심과 전체적인 분위기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단계는 AI가 그림의 무엇과 어떤 느낌으로 그릴지 가장 먼저 파악하게 해주는 부분이다. 쉽게 말해서 그림의 가장 큰 틀을 잡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 대상, 무엇을 그릴 것인지, 어떤 걸 그릴 것인지, 요거죠. 자, 우리가 대화형 모델을 비교를 예를 들어서 하면 얘한테 내가 어떤 답을 얻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왜 먼저 써야 할까? 자, 이거는 AI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그림의 목표물을 정합니다. 내가 뭘 그려야 하는구나 하고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하거나 모호하면 AI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뭘 그려야 할지 몰라 헤매거나 엉뚱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헤매다기보다는 엉뚱한 그림을 그려내겠죠. 왜? 얘는 뭔가 실행을 하긴 하니까. 자,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간단하게 예시로 고양이를 해봤는데 오늘도 한번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글이 된다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강아지로 하면 강아지. 강아지. 자, 여기다 강아지라고 놓고,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확인했어야 된다고 했죠? 화면 비율. 가로, 세로 비율. 얘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일 위에가 정사각형.
그 다음에 세로, 가로, 모바일, 세로, 모바일, 가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개만 써요. 이렇게 세 개. 그리고 요 세 개 중에서도 저는 16대 9 비율을 제일 많이 써요. 16대 9 비율을. 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일단 정사각형 모드는 말 그대로 평상시에는 잘 안 쓰고 주로 사용되는 게 프로필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들은 정사각형 1대1 비율이거든요. 그리고 간혹 컨텐츠 만들 때 필요에 의해서 1대1 비율로 만들기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세로 모드 16대 9대 16 비율.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 숏폼 잉크의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가로 모드 16대 9 비율은 뭐예요? 그죠? 롱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걸로 뽑아요. 16대 9로. 여러분 나중에 테스트 해보면 알겠지만 세로 모드로 뽑죠. 그럼 만약에 객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객체만 나오다시피 해요. 근데 가로 모드로 뽑으면 배경이 같이 실려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6대 9 비율로 뽑은 다음에 이미지 크기만 해상도만 키워주면 이걸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한 장짜리 이미지만 좌우가 여백이 있잖아요. 좌우 여백이 그림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럼 얘네를 이용하면 우리 프리미어로 치면 포지션에다 애니메이션 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좌우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로 모드는 이게 딸랑이에요, 딸랑. 글 뽑아보면. 사람을 위주로 뽑아달라고 하면 진짜 사람만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럼 여백이 내가 활용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로 모드로 많이 써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로 모드에서 자르면 되잖아요. 사이즈만 키워놓으면. 그리고 정사각형도 만들면 되잖아요. 16대 9는 그게 다 가능해요. 근데 9대 16이나 정사각형은 써먹을 수 있는 여백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저는 16대 9로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로 한다? 16대 9로. 자, 그리고 강아지라고 입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거 4개 보이는 거 있죠. 요거는 요렇게도 놓고 볼 수 있고, 요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요렇게 놓으면 요렇게 넘겨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넘겨야 되고, 이렇게 놓으면 한 번에 4개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지의 해상도나 크기는 다 같아.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 입력하고 나면, 여기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귀엽다. 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강아지만. 하나씩 일명하려고 지금 하고. 자, 강아지라고 입력을 하니까 강아지가 나오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강아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강아지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뭘 그릴 것인가, 어떤 걸 그릴 것인가를 먼저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는 쉼표로 구분 지어주면 된다고 했죠. 쉼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건 바로 스타일 또는 예술 양식. 자, 그런데 이 스타일이나 예술 양식은 우리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인씨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요?
스타일을 내가 뭐 잘 모르잖아. 사실 많이 미술적 사족 뭐 이런 거 아세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한테는 똑똑한 친구 있잖아요. 신입이. 근데 일머리 좀 없긴 하지만 걔 진짜 똑똑하거든요. 걔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챗GPT, 아니, 대화형 모델이 가장 베이스가 된다고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얘한테 물어보면 뭐든 다 가르쳐줘요. 내가 이미지 생성 AI를 쓰고 싶은데 스타일이나 양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얘한테 물어볼까요? 그냥 바로. 자, 새로운 채팅창을 하나 열어주시고. 원래는 우리가 뭐 페르소나 막 이런 거 하죠. 근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볼게요. 이미지 FX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 양식, 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해줘.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종류에 대하여 설명해줘.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늘상 잘 쓰는 거 있죠? 뭐 한다고 했어요? 이유를 물어본 이유를. 이유를 같이 써달라. 그리고 이유도 작성해줘. 그리고 한번 엔터 눌러서 기록할 값을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은 그냥 제가 제미나이만 열어서 하는데 챗GPT랑 그록이랑 다른 친구들 같이 열어서 하셔도 돼요. 그러면 간혹 예상치도 못하게 이 친구들이 또 자기들이 서로 다르게 또 답변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죠. 스타일 및 양식 종류, 필름 빈티지, 만화 카툰, 유화 수채화, 흑백, 로우폴리, 글리치. 그죠?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필름 빈티지 스타일.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얘가 뽑아준 스타일을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세요. 그리고 만들기. 그게 없어져. 네, 원래 없어져.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미지 일관성 유지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나노 바나나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하면 할 때마다 새로운 이미지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미지 FX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에 4개의 이미지를 뽑아주거든요. 이렇게 추가를 해볼까요? 보조적으로.
근데 그레인 느낌은 좀 안 나는 것 같다, 그죠? 약간 필름 그레인 느낌이 들어가면 약간 자글자글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필름 그레인 스타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뒤에 보시면 이런 느낌들은 삐번짐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표현이 되었는데 이 일자인가? 한글이어서. 이런 거는 좀 잘 안 나오네요. 자, 요거는 나중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나노 바나나를 이용해서 이런 걸 수정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일이나 예술 장식. 자, 요거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필름 그레인 효과 스타일이 아니고 수채화 스타일. 오, 보이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만 쉬어가도록 할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